불지옥 라이딩 투어 1.2 버전 특별 방송. 로프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레스톤 제로의 이번 특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파 사건 기억하시나요? 소문에 따르면 행방불명됐던 용의자 펄만이 외환선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펄만. 오늘 방송은 이 광활한 외환선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최신 이슈를 꽉 쥐고 있는 정보상 미스터 G입니다. 미스터 G. 보시다시피 눈앞에 보이는 드넓은 외환선이 바로 신규 버전 불지옥 라이딩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인데요. 외환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뉴에리드 외곽 지역에서 활약하는 칼리돈의 자손은 다들 들어보셨겠죠? 칼리돈의 자손. 칼리돈의 자손은 저돌맹진이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실력으로 공동을 넘나들며 화물을 배송한다고 하죠. 아, 이미 물류회사였네. 멤버들을 만나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돌맹진. 오늘은 특별히 칼리돈의 자손의 새로운 파트너를 초대했으니까 젊은 리더 카이사르 그리고 유명한 바텐더 버니스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복주족이 아니라 시간이 물류회사였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뭐 페덱스였네? 두 분은 역시 늦으시나 봐요. 어이가 두 없네. 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정말 아쉽게 됐네요. 아무래도 저 혼자 이번 버전의 신규 내용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저희 먼저 시작하죠. 일단 먼저 여기가 약속 장소인가? 어라? 미스터 G는? 설마 지각하는 건가? 저 여기 있습니다. 트럭이로 치워버리네. 괜찮아? 두 사람이 늦을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등장할 거라는 내용은 대본에 없었어요. 이 편이 멋있잖아. 그래요. 역시 외환선에서 가장 유명한 물류회사의 리더답네요. 그럼 로프꾼 여러분께 인사 파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 난 카이사르야. 이번 방송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로프꾼 안녕. 난 버니스야. 오늘 미스터 G와 함께 1.2 버전의 새로운 내용을 소개해줄게. 카이사르 버니. 두 분 모두 제때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TV야, 라디오와 오. 그리고 대회 현장의 열정적인 연료 망나니들. 난 너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엘의 존이야. 30년 오, 진짜 회사네. 40년 전, 어쩌면 50년 전에 한 청년이 불바다에 빠진 영웅이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줬지. 그리고 몇 분 뒤면 새로운 영웅이 불지옥 루시. 라이딩 태어날 거야. 규칙은 간단해. 의식을 먼저 완수하는 쪽이 오버로드 타이틀의 주인이 되는 거야. 뭐야 불지옥 빌리라고요? 라이딩.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야. 정통 방패 한손검.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근본이긴 하죠. 방패 한손검. 타오르기 시작했어. 버니스. 자연방사기 쏘는 거 개웃해. 누가 봐도 강년인데? 그렇지. 즐길 준비 됐지? 와 그냥 불 갈겨버리네. 경고. 목적지 신더우스 근처의 에테론 농도가 뭐야 상승합니다. 약자나 쓰레기 놈들은 진작에 이 시대에 도태됐어야 해. 새로운 적 나오나? 에테르의 힘만 있다면 우두머리를 잃은 이 외환선에 새로운 질서를 내게 복종하는 왕국을 세울 수 있어. 난 약속 때문에 이곳에 온 거거든. 와우. 나에게 맡겨. 카이사르, 멈춰! 요. 야 적도 좀 깐지나는데? 이제 슬슬 좀 메인 빌런들 빌드업 할 때 되지 않았나? 와우, 화려하네요. 외환선은 넓고 황량해 보였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가 봐요. 외환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로프꾼 여러분들께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한테 맡겨. 외환선은 뉴에리드 핵심 도시 밖의 비개발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인데 풍경은 황량한 사막에 가깝고 야누스 구역과 하누스 구역보다 더 멀어서 뉴에리드에서는 볼 수 없어. 그래서 이곳은 도시만큼 북적이지 않아. 뉴에이르드 밖에 독특한 비개발 상품인 지역이구나. 여유가 존재하지. 그래, 맞아.
분명히 사용하던 그런 연료 자원. 외환선 사람들은 석유. 엔트르 물질 자원에 의존하지 않아. 이곳의 사람들은 연료를 사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 뉴에리드 도시의 기업에 연료 자원을 판매하기도 하지. 옛 도시의 그 재난 이후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기 위해 이곳으로 왔어. 물론 치안국의 눈을 피해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옛 문명이 그거네. 그냥 지금 현대 땅은 문명이네. 넓지만 사람은 적지.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고 물자 역시 분산되어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물자를 연결하려면 바이크족이 꼭 필요한 거지. 바이크족은 외환선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데다 정부에도 가장 밝아서 외환선에서 생존하려면 이들이 없어서는 안 돼. 바이크족. 그럼 외환선에서 바이크족은 가장 중요한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 그중 칼리돈의 자손이 최고지. 아직은 아니지 않아? 여러분이 경영하는 물류회사 아직은 저널 아니래. 외환선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위험한 공동에서 물자를 배달하는 의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가 해야지. 그리고 오, 우리가 막 바이크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번 모험에서 로코꾼도 오. 오토바이를 몰아볼 기회가 있을 거야. 뭐야? 혹시 외환선을 질질 야, 뭐 오토바이 와. 찾아온 바이크족인 만큼 멤버도 많아. 오, 야, 칼리돈의 자손의 젊은 보스 카이사르지. 에이, 유명세로 따지면 버니스가 더 유명하지 않아? 난 뒤에서 음료 판매를 관리하는 바텐더일 뿐이야. 구체적으로 뭘 파냐고? 바텐더라고?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버니스가 만든 음료는 외환선 전체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어. 그리고 전에 로뽀끈이 만났던 파이퍼와 루시도 칼리돈의 자손 멤버야. 파이프는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트럭 기사고 루시는 가장 뛰어난 감독관이지. 루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루시는 카이사르에 대한 경쟁심이 엄청난 것 같아. 오. 외환선에서 루시와 카이사르가 대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선글라스를 낀 남성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중간에서 중재하려 하지 말고 두 사람에게 두들겨 맞지 않도록 조심해. 뭐야 그게? 라이터 녀석 또 헛소리를 하네? 사람 이름이 어떻게 라이터? 이번에는 라이터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녀석 이번에도 엄청난 상대를 건드렸다던데? 상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칼리돈의 자손도 외환선에 라이벌이 있나요? 당연히 있지. 바이크족 연합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똘똘 뭉치는 건 아니니까 바이크족 파벌마다 경쟁도 하고 뭐요, 협력하기도 오랑우탄이요? 해. 예를 들어 트라이어프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지. 칼리돈의 자손은 펄이다. 그 녀석들과 인연이 깊어. 맞아. 결판을 내야 해. 하지만 현임 오버로드 완전 펄인데? 를 봐서 당장은 저 정도까지의 펄이가 나오는 건 처음이지 이거 않나? 나와서 말인데 최근 그 외환선에서 아주 걔 제외하고, 상황이 리카온 없는 것 제외하고? 같아.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언젠가 오버로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 거야. 여성용 펄이, 여성용 펄이. 엄청 위험 있어 보이는 칭호네요. 아, 밴드 펄인가? 오버로드라는 칭호는 외환선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걔는 아니야. 그냥 곰 아니에요? 외환선의 옛 석유정 구역은 석유 산업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석유 산업이 돌아가는 건 바이크족 연합의 지원 덕분이야. 오버로드는 옛 석유정 구역의 바이크족 연합이 공인한 최강자야. 연합의 리더로서 그 다음이 뭐였지? 여기 오기 전에 루시가 제대로 외우라고 했잖아. 아무튼 연합의 리더는 운송 경로를 할당하는 엄청난 권한을 장악하고 있어. 바텐더가 희석되지 않은 니트로필 원액 한 병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대단하지. 맞아. 바이크족이라면 다들 오버로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오버로드. 그러려면 승부를 가릴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공동을 넘나드는 오프로드 바이크 레이스 불지옥 라이딩이야. 레이스라. 암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암투는 무슨, 모두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거라고. 외환선에는 불지옥 라이딩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말들이 와. 많았었어요. 아무리 봐도 절대 간단하지 아니 않을 이게 것 확실히 젤레스가 불지옥 일러스트가 라이딩을 준비하기 쩐다니까. 위해 카이사로와 버니스도 많은 노력을 방금 했을 뭐예요? 텐데요. 그래서 정보상인 제가 두 에이전트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궁금한데. 정말 기대돼. 뭔데?
카이사르 킹. 오. 외곽선의 최강 라이더는 S급 물리 속성 방어 에이전트로 방패와 검으로 적과 전투하는 데 능합니다. 물리방어. 적이 공격했을 때 만약 방패로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가다하면 정밀가드를 발동해 이번 공격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야. 다음 단계의 특수 스킬 또는 강화 특수 스킬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링 캐시. 카이사르는 정밀가드와 패링 지원 혹은 다른 수단을 발동했을 때 주변 적에게 디버프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요. 파티원들은 해당 상태의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환만 잘하면 공격과 버프를 함께 쓸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실전에서 카이사르가 에이전트로서 정면에 나서면 강화 특수 스킬, 콤보 스킬, 궁극기를 통해 전장의 파티원에게 경직 저항이 실드를 있네. 제공해 아군을 보호하고 경직 저항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카이사르는 손에 있는 방패를 휘둘러 왕의 자태로 전장에 돌입해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맞아. 내가 방어 특성이긴 해도 그건 그냥 내가 잘하는 파츠일 뿐이지. 난 때리는 것도 잘해. 와, 방어인데 때리는 걸 잘한다. 버티는 것도 때리는 것도 최고네요. 말만 방어지 딜러인가 보네. 그야말로 우수한 리더를 디버퍼형 판단하는 딜러인가? 중요한 요소잖아. 이번에는 버니스를 볼까요? 버니스. 버니스는 S급 불속성 이상 에이전트로 전투 시 좌우 양손에 화염 방사기를 하나씩 들고 적과 전투합니다. 믹서와 쉐킷은 엄청 강하거든. 전투 상태에 진입한 후 버니스는 화염 방사기 믹스와 슈킷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불을 뿜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고 어이가 없네, 씨.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화염 방사기 2개를 동시에 사용해 짧은 시간 동안 헤비급 화염을 뿜어내 대량의 피해와 불속성 이상 축적치를 주기도 합니다. 와, 지옥불이다. 버니스는 자신의 발화점이 충분할 때 스스로에게 특제 연료 상태를 부여하는데 이때 파티원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 제뿔 효과를 발동해 추가로 불속성 피해를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버니스는 강화 특수 스킬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연소 효과를 사용하고 동시에 발화점을 모아 특제 연료 상태에 진입합니다. 버니스가 뭐였죠?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 지속적으로 제뿔 효과를 발동하고 계속 불속성 이상치를 누적합니다. 이상 캐릭터였나? 버니스의 에너지가 충분하면 궁극기를 발동해 제인도랑 쓰라는 것 같은데? 제인도랑 쓰는 거 보여주니까? 감사합니다. 또 도전하러 온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버니스라면 문제 없지. 버니스는 이런 귀찮은 일도 제인도에다가 혼자서 잘 해결하거든. 버니스, 확실히 그렇습니다. 루시 이렇게 쓰는 건가? 갈리돈의 자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니 근데 버니스도 이게 한때 혼자서 일을 처리하며 지내던 세스 때가 버리기가 좀 그런데 계속 세스까지 생각했던 그냥 건데 같이 써서 버니스 씨는 써버리려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죠. 즐겁지 않은 것들은 싸그리 불태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믹서와 쉐킷으로 밥하는 것만 아니면 버니스는 완벽한 친구야. 파티가 어떻게 꾸려지려나 모르겠네. 보니스 특제를 마셔보라고. 로프꾼은 외환선에서 와, 버니스와 갖게 씨. 될 텐데요. 여정에서 버니스의 밝고 와, 진짜 낭만적인 일러스트. 모습을 발견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버니스도 로프꾼을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할 수 있도록 비밀로 할게요. 카이사르는 태생적으로 리더의 기질을 풍기는 그런 사람 같아요. 맞아. 95% 정도의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믿음직해.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이성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든.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남은 5%는요? 만약 아끼는 물건 중에 쉽게 깨지는 게 있다면 절대 카이사르 손에 넘어가게 두지 마. 예를 들면 비싼 화장품 같은 거. 루시가 왜 맨날 화를 내는지 알 것도 같네요. 화내라, 화내라. 화내라 이러고 카이돈의 있네. 자손 멤버들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당연하지. 그보다 우리 칼리돈의 자손에는 또 다른 멤버도 있잖아. 우리의 전투 파트너인 레드 모코스를 잊지 말라고. 방부. 맞습니다. 레드 모쿠스는 칼리돈의 자손의 방부인데요. 뭐야 늘 저거. 가죽옷을 입고 다니고 커스텀 제작한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에 나타납니다. 프로브 스킬을 사용하면 미친놈인가 저거. 그리고 저를 찍어놓으면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타이어 타고 다니면서 찍어버리네. 저희가 가장 기대하던 순서가 왔네요. 아... 1.2 버전에서는 독점 채널 광염의 월계관과 타고난 불꽃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해당 변조를 통해 카이사루와 버니스 두 에이전트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변조 상반기에는 독점 채널과 W 엔진 채널에서 한정 S급 에이전트 카이사루와
S급 전반이 W 카이사르. 저돌적인 송곳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이톤과 협력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버니스는 변조 하반기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한정 S급 에이전트 버니스와 버니스가 한정 후반. S급 W 엔진 타오르는 쉐이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이상. 좋아, 실력 발휘해야겠는걸?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뺑부. 레드로프스도 새로운 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네요. 돼지코였네. 이제 로프꾼 여러분께 리딤 코드를 개코였네. 드려야겠죠? 소소한 선물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교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리딤 코드 300개 한 번에 주는 거 좀 편하긴 해. 근데 딱 지금 15분 했는데 (1.2) 버전에서는 흥미진진한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야기는 외환선의 한 식당에서 펼쳐진다고 하죠. 오, 이건 블레이즈우드 마을인데? 맞습니다. 이벤트 오버로드 연회에서 로프꾼은 촌장의 의뢰를 받아 몰락한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 직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아, 로프꾼은 이벤트구나. 외환선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데요. 칼리돈의 자손 진영의 에이전트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게다가 보상으로 A급 에이전트 루시와 협력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로프꾼, 루시 이제 배포하는구나. 너도 아가씨의 대단함을 느껴볼 수 있겠어. 그러고 보니 아샤가 경영하는 오락실에 새로운 게임 이상한 파트너가 출시된다고 하던데? 플레이어들이 인게임에서 작은 여행자가 되어 길에서 만난 파트너와 함께 습격해오는 적에 대항한다고 들었어. 네네, 맞습니다. 탐색하는 도중 플레이어는 각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랜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요소는 플레이어의 전투 스타일과 생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완료하면 폴리크롬뿐만 아니라 이상한 파트너 내에서 더 많은 새로운 캐릭터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이벤트 걸어서 에테르 속으로에서는 교활한 토끼굴이 제로 공동에서 발굴한 옛 문명의 컴퓨터 한 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콜의 말에 따르면 그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니콜의 선물은 뭔가 불안한데? 무슨 정보일까? 로프꾼 여러분이 직접 차라리 TV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이벤트 하는 게 낫다. 듀에리드에는 가볍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빠질 수 없잖아요. 가판대에 숨겨진 퍼즐 이벤트 말이지? 맞습니다. 가판대에서 리드 투어 잡지의 퍼즐 이벤트에 참여하면 보상을 획득하고 다양한 퍼즐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퍼즐에는 듀에리드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이벤트를 완료하면 폴리크론과 명함 보상도 획득할 수 있어. 그러고 보니 141 잡화점이 고리 야시장을 주최하는 것 같던데? 아, 정보에 빠른 사람이 저뿐만이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로프꾼은 숄의 도움을 받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답례로 나쁘지 않은 보수를 받을 수 이거는 있겠죠. 뭐 맨날 하네. 그 외에도 1.2 버전에는 새로운 레인. 전투가 추가됐으니까 관심 있는 로프꾼께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와, 이거 좀 고난도 그 나오나? 새로운 구성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오, 제인도? 시리즈에도 카오스 재즈, 원시 펑크가 추가될 예정이니까 잠깐만. 신규 버전에서 신규 체험해보시길 디스크요? 바랍니다. 디스크는 전기 소탕의 새로운 아니.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로프꾼 여러분께 더 쾌적한 체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1.2 버전에서도 2배 이벤트를 일정 야, 시간 이거 그거다. 재화 이벤트를 늘려주겠다. 통해 원하시는 재료를 더욱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요. 재화 새로운 늘려주겠습니다. 버전에는 다른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로프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계속 해야 돼. 재화가 너무 모자라. 재미있는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맞습니다. 1.2 버전에는 새로운 콘텐츠 조사원 훈련 코스가 출시되는데요. 이건 또 뭐요? 해당 콘텐츠에서는 4가지 코스를 통해 조사원이 공동에서 펼치는 일상을 체험하고 공동 탐색에 필요한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실전 코스에는 각기 다른 진영의 버프가 제공되며 아직 협력 관계가 아닌 에이전트를 사용해 강적에게 도전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전술 코스를 해제하면 자신의 에이전트를 그곳에 주둔시켜 지속적으로 전술 훈련을 진행해 일정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엄청 편리한 기능인 것 같네. 새로운 에이전트라도 빨리 팀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 동시에 제로 공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1.1 버전에서 메마른 꽃밭의 해제 문턱을 낮췄는데요. 이제는 레벨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행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2 버전에는 메마른 꽃밭 스테이지의 전격 모드가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해당 모드에서 로프꾼은 칸을 이동할 필요 없이 통쾌한 전투를 즐기면서 매주 조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아, 최적화했구나. 다양한 레조니움이 들어있는 레조니움 랜덤 박스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로 공동 그냥 TV 없애. 뭐 제로 공동까지 그 씨발. 새로운 버전의 해당 모드에서는 옵션을 선택해 추가로 조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 탐색 모드에도 이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물론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만한 보상이 수반되겠죠? 로프꾼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플레이를 체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다.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출석 이벤트를 통해 기밀 마스터 테이프 10개와 방부 티켓 10장을 누적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10개. 너무 좋은데? 로프꾼들이 계속 기다렸던 게임 플레이 최적화 부분에 대해 오늘 미스터치가 많은 정보를 가져왔다고 들었어. 최적화? 자세한 이거 내용은 최적화 관련해서도 말 많았죠. 일단 어. 여러분이 주목하는 HDD 모니터 탐색, 즉 칸 이동과 관련한 최적화입니다. 이미 클리어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한 보드 탐색 콘텐츠를 포함한 의뢰에 대해서 페어리가 여러분 대신 일정 시간을 소모해 획득하지 오. 못한 관측 데이터와 보상을 획득해줄 수 있습니다. 탐색. 이제 한 번만 탐색하면 쉽게 보드 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 한 번 더 하는 거 없애주겠다. 대충 해라. 일부 이벤트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가 빨라졌고 일부 보드 연출에 건너뛰기를 추가했으며 자주 보이는 이벤트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정했고 클로즈업 화면 연출도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버전의 칸 이동 관련 내용에 적지 않은 최적화를 진행했으니까 새로운 버전에서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신규 버전에는 예비 배터리 기능이 추가됩니다. 야, 예비 배터리도 나와? 희소식이네. 개빨리 하네. 못해도 배터리가 최적화 계속 개빨리 한다. 부족하는 거잖아. 시간이 생겼을 때 이 체력을 한 번에 써버리면 되겠다. 맞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능.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설마 신규 필드? 버전에는 편성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빠른 편성에서 미리 에이전트를 아, 빠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성. 또한 출전 화면에서 바로 미리 설정. 그래, 빠른 편성 있었어야지. 맨날 편성 바꾸고 귀찮았잖아. 데리고 출전할지 말지 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죠. 동시에 시유 방어전에도 빠른 파티 교환 기능이 추가됩니다. 플레이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겠네. 와, 너무 좋아. 그래, 이것도 파티 변경 했어야지. 저것도 일일이 다 바꿨어야 됐는데. 했던 내용이야.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앞으로 도시에서도 더 많은 에이전트를 조작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네, 맞습니다. 1.2 버전에서는 카이사루와 버니스의 어? 시각으로 뉴에리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의 신분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도 있죠. 주인공도 교체 가능해? 이번엔 다 가지는 거야. 1.4 버전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도시를 거닐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1.2 버전이 시작되고 1.4 버전? 북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메인 스토리 내용을 체험하고 나면 자유롭게 시간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더 이제 이상 바꿀 수 있고. 시간대 문제로 임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로프꾼님들께 들려드릴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뭔데? 알려줘.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호요랜드? 젠레스 존 제로의 대형 오프라인 이벤트 호요랜드 뉴에리드 가든 파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건 또 진짜 뭐야? 마공 같은 분위기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다. 이벤트는 엄청 큰 실내 전시관 킨텍스에서 또 진행될 킨텍스야? 예정이니까 개의치 않도록 조심해. 우와, 벌써부터 잔뜩. 킨텍스 저거 진짜 개 많이 써먹는다. 이벤트뿐만 아니라 대형 무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한정 굿즈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라고. 이번에 방부도 나올까? 당연하죠. 더 많은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너무 기대되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계정을 확인해 주세요. 로프꾼들과의 만남이라니 설레는 걸. 다들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헤헤. 더 많은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는데요. 또 서프라이즈가 열정 가득한 있어? 공연이 곧 시작될 거야. 공연? 둠칫둠칫한 멜로디를 함께 즐기자. 아 음악회